자궁 근종이 있고 유암 수술도 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해서 갑상선 약도 복용하고 있고 또 복지도 있고 내살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명이 엄청 많습니다. 병명대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거저거 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자궁 근종, 유암, 뭐 사시, 복시, 갑상선 약, 또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눈도 충혈되고. 근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 갑상선 기능 항진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내가 나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혈액이 독소가 섞이고 혈액의 70%는 물이 독소가 섞여서 그 피와 그 물을 먹고 내 근육과 세포, 내 조직과 세포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피가 맑고 물이 깨끗해야지 그 피를와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걸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로 호흡을 해서 우주의 건강한 에너지와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 화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도 부정적인 에너지, 화병의 에너지와 공감을 합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자연 속에 있는 기쁘고 행복한 거와 공명을 하게 되는데 내 안에 화병이 있고 스트레스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비슷한 것끼리 공명하는 겁니다. 내가 화병이 있는데 밖에서 기쁨의 에너지와 공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방송국이자 송신국이자 수신국입니다. 자연의 기운에 내가 보내는 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끌어당김의 법칙, 또 공명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내가 보내는 대로 그대로 땡긴다. 끌어당김의 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안에 60조의 세포들,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상태대로 밖에서 끌어당긴다. 내가 그러면 내 스트레스 상태를 없애고 내 화병을 없애고 갑상선 기능 항진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없애고 또 그 안에 있는 혈액과 독소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내 내부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 내가 내부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주인인 겁니다. 내가 먼저 있고 나서 남이 있는 겁니다. 남에 의해서 내가 있으면 나는 평생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유롭고 주인이 되는 삶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남 탓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탓이고 내가 이런 것은 환경 탓이고 시대 탓이고 누구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은 합당하고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옳은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탓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탓인 겁니다. 내 탓.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다른 우주입니다. 나도 나름대로 또 다른 우주. 내가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 아무리 식물이 내가 사랑스럽고 좋은 꽃이나 어떤 식물이라도 걔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고 이름 지어주고 가까이 하고 물 주고 이런 거지 그 식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입니다. 나라는 60조의 세포를 내가 다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가 오장육부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도 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다 세팅돼서 만들어 나온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또 나 자신의 운영법도 모르고 내가 자동차에 모르는 것보다 더 심하게 나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만 할 뿐이지 나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기본적인 생존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글 쓰는 법, 말하는 법 이런 것만 배우지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운용법에 대해서, 나 자신이라는 건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도 배운 게 없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구도 잘 모릅니다. 왜냐? 부모가 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정자 난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사람이란 걸 만든 겁니다. 부모가 나를 만들었으면 부모가 여기 부품은 뭐가 문제가 있고, 부모도 모르고 그 부모의 부모도 모르고 태초의 사람도. 그래서 사람이 신이 만들었다. 신이라는 거 신이 만들었다. 왜냐면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사람이 원숭이한테 진화가 됐는지, 스스로 신이 만들어서 사람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또는 물속에서 아주 미생물들에서부터 진화가 돼서 사람이라는 게 존재가 됐는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존재하게 살고 있고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전혀 모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밝혀진 것. 내가 해서 나 자신을 운전법이라고 이제 밝혀진 것이 뭐냐면, 내가 행동하는 대로 된다. 일체 유심 조화가 아니라 일체 유행 조화. 일체 유심과 유행이 나를 만든다. 일체의 유심이라는 이 비물질적인 에너지와 마음이라는 비물질적인 에너지와 유행이라는 나의 행동이 나를 만든다. 인생이라는 것은 운 플러스 행동이 인생인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팅되어 있거나 또는 윤회에 의해서 이미 그 전생에서 이어온 그 사람의 결과물 플러스 지금 막 하고 있는 행동이 현재 삶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 플러스 행동이 현재 삶의 결과. 운만 가지고는 인생이 이루어지진 않고, 그 사람이 윤회를 아무리 잘했더라도 지금 아무 행동 안 한다. 무정지 상태다. 문해 상태다. 그러면 결과물은 없는 겁니다. 이 꼴의 MC제곱 위에서 수많은 행동이 반복돼야지 에너지라는 결과물, 파워라는 결과물이 생기는 겁니다. 운 플러스 행동. 그래서 뭐 운칠기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운이 아니라 이건 윤회의 법칙에 의한, 그 사람이 수레바퀴를 어느 지점까지 100m까지 간 상태에서 죽었는지, 누구 뭐 1000m까지 간 상태에서 수레바퀴 1000m까지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죽었는지, 100m까지 간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100m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다음 생에, 또 1000m까지 간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1000m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에 의해서 내가 부모 유전자를 잘 만나야지, 그건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사꾼에서도 대통령 아들이 나올 수 있고, 아주 뭐 학자 집안에서도 뭐 박사들 집안에서도 대학도 못 가는 아이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은 자기가 유전자가 아니라 윤회의 법칙, 100m까지 간 사람으로 누구 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다. 윤회의 법칙에 의해서. 그건 뭐 깨달은 부처님이 한 얘기니까, 부처님이 했으니까 옳은 게 아니라 그 말이 과학으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거기까지 에너지가 갔으면, 깨달음이라는 에너지가 갔으면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육체도 에너지고 마음도 에너지인데 마음의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고 뭐 화장하고 없어질 수 있지만 옷이나 마찬가지. 육체는 뭐 집이나 마찬가지고 옷이나 마찬가지고, 옷을 내가 벗었다고 그래서 옷을 그것이 뭐 육체라는 것은 형태 있는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형체 안에서 키워졌던 이런 영적 능력, 그 사람의 깨달음의 능력, 그 사람의 더 높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능력, 더 많은 걸 알게 된 능력. 이런 걸 몰랐는데 윤회의 법칙에 알게 되고, 또 산다는 것은 영원 회귀설에 의해서 영원이라는 걸 회귀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왜 회귀하는 의미는 가치 있는 삶. 전생보다 지금이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되기 위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취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 몰랐던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100m, 101m, 1000m, 1000m 이렇게 더 다음 존재에서 10,000m의 성장의 크기에서 다음 생을 시작한다. 에너지.
왜냐하면 깨달음도 에너지입니다. 깨달음도 에너지입니다. 전혀 몰랐던 것에서 깨달았다 그러면 에너지가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에너지가 세진 겁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육체 보존 법칙이 아닌 겁니다. 에너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다. 물이 기체화돼서 하늘로 날아갔다고 해서 물이 사라진 게 아니고 다시 내려오듯이 에너지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윤의 법칙도 과학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입증하는 겁니다. 뉴턴의 제3자 뉴턴의 이제 현상 중심의 이런 과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은 E = MC 제곱으로 설명이 되지만 양자 역학적인 개념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말들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자궁암도 있고 유방암도 있고 뭐 갑상선 항진증으로도 있고 사시복수도 있다. 이 많은 시련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이 이 현생의 존재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병약함과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병약하니까 더 오래 사는 겁니다. 비실비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튼튼하고 한 번도 안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확 죽어버립니다. 고통과 병약함은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질병에 시달린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 시련 속에 고통 속에만 살다 만약 인생을 거친다면 에너지 레벨이 시련을 줘서 에너지 수련할 기회를 줬는데 수련을 하지 않고 남 탓하고 자꾸 누구 탓이라고만 그러고 자기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살아다 끝난 겁니다. 독자에 감사합니다.